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가족 여러분, 오늘 법정 휴정일로서 현충일 어떻게 행복하고 보람찬 시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좀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가운데 일단은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선주패. 제가 유튜버이긴 하지만 본업이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롭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좀 맡아서 하는 일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바쁘게 본업에 충실하며 내일부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하느라 좀 시간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사실 쉬는 날에는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일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내일부터는 주식시장이 개장이 되는 만큼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투철한 마인드 가치와 그에 상응하는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투철한 마인드 가치를 끌어올림에 따라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이제 인사 정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상호 소통할 정도의 댓글 한 번씩만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전불패 가족분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만약에 오늘 이제 개장이 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만약에 개장이 됐다면 오늘 상승장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주말 동안에는 좀 이제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여기 보시면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 그리고 뉴욕의 기술주, 유럽 증시까지 전부 다 폭락장으로 이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을 뒤덮일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선주패자분들, 역시나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춘다면 누구나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 정리식 투자 방식을 토대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대체적으로 아시아 장세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면 증시가 왜 이렇게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줬을까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본의 니케이 둘도로 0.56%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중국의 상해종합도 1.28%, 그리고 홍콩의 항생도 1.48% 소폭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준 이유는 반기에 과도하게 반영됐던 공포 심리, 투자에 대한 압박감이죠. 요러한 것들이 좀 압박감이 느껴지면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가 좀 하락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하락을 일정 수준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요번에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선주패자분들, 그동안 증시가 빠졌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와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사태죠. 제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봉쇄령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세계 글로벌 장세를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전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선집회자분들 그 영상의 토대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봉쇄 조치령을 해제시켰습니다. 드디어 결국에는 이슈가 해결이 됨에 따라 증시가 반등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됨에 따라 중국 코로나19 이슈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세 한번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극도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지속 개선됨에 따라 고용가 물가 지표와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긴축 기조가 강권이라는 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정말 좋은 소식 좀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선주표자분들, 요번에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자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해외 출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제 사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재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해외 출장에 따라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해 이제 12월 달이죠. 네, 요 시점으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중동 출장을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거의 뭐 6개월 만에 요번에 해외 출장을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신의 폭을 확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출장을 두고 삼성의 대규모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요번에 요 출장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이제 M&A죠. 네, 인수합병. 요 인수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6월 7일이죠. 내일. 그리고 요때부터 6월 18일까지 대략적으로 한 2주가량은 해외 출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네덜란드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재용 부장은 네덜란드 이제 에이트호번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인 바로 슈퍼을이라는 회사,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략적으로 좀 아시죠? 네, 바로 ASML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수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글로벌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은 이번 유럽 출장으로 삼성전자의 M&A 논의가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네덜란드에서는 그동안 삼성의 유력 M&A 대상 후보로 꼽혀온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 네, 기억나시죠? 요 NXP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수합병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인수합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식상한가요, 선조표자분들? 뭔가 좀 새로운 곳과 이렇게 인수합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독일에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뭐 인피니언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영국에는 뭐 반도체 설계 기업인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암이라는 회사예요. ARM. 암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영국의 이 암이라는 이제 회사가 본사에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그러니까 M&A 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매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뜨거운 매물로 평가를 받을까요?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이며 삼성전자와 애플, 퀄컴 이러한 곳에서 이제 개발이나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바로 AP, 네, AP라고 불리죠. 요 AP 반도체 핵심 기술을 여럿 보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이 암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설픈 기업은 어떻게 보면 번쩍하지 못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술적 가치가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암이라는 인수 가격이 현재 천문학적 수준인데다가 주요국 규제 의식에서 이제 인수 후보들은 컨소시엄의 형태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금액은 한 50조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막대한 금액을 목숨을 걸고 앞만 볼 정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네, 어떻게 보면 좀 가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충분히 이러한 이제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있고, 이미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말에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무려 124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육성을 계획한 만큼 이 아까 말씀드렸던 암이라는 회사 ARM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글씨가 조금 많이 안 이쁘네요. 암이라는 회사, 네,
요 암이라는 회사와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은 향후 5년간 무려 450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고성능, 저전력, AP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패밀리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지난해 11월 달이죠. 네, 요 시점으로 봤을 때 처음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라섰고요. 당시 모더나나 공동 설립자 겸 이사의 의장인 누바 아페안 의장을 비롯해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버라이즌 이런 경영진을 만나서 미래 사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본의 아니게 내부적으로 정말 회사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초파 여러분들 단락에 주가가 조금 빠진다고 한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정말 멀리 내다보고 장기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